파라곤 1순위 청약 접수 결과가 나왔는데요. 70 타입은 1순위 청약에서 거의 마감이 됐고요. 84 타입은 청약 경쟁률에서 어느 정도 미분양이 나왔는데 이걸 보고 너무 적게 들어와서 좀 어렵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청약 경쟁률은 좀 적게 들어왔지만 그래도 미분양이 오래 가진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가끔 어떤 분들은 여기 청약 미달났는데 청약통장 써가지고 청약통장 날렸다면서 조롱하시는 분들도 보이고 하시는데, 청약 넣으신 분들이 파라곤에서 가장 좋은 로얄 동호수 다 가져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2순위 청약통장이라도 사용해서 로얄 동호수를 받으신 분들이 그렇지 않고 선착순 동호수 지정으로 동호수를 받는 사람들보다 더 좋은 걸 가져가기 때문에 위너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청약하신 분들이 낙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저는 이렇게 될 상황이라는 점을 어느 정도는 알고는 있었어요. 그 이유는 여기 이렇게 청약이 나온 게 그 전에 분양을 했었던 지에렐리움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있었다고 봐야 돼요. 사람들의 인식이 그 전에도 미분양을 받기 때문에 여기도 미분양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청약을 사용하는데 주저할 수밖에 없고요. 이제는 실수요자 시장으로 많은 부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처럼 분양권 투자를 가볍게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양주역 푸르지오나 제일풍경채가 청약 완판을 했었을 때 물론 거기가 전매 제한 6개월이긴 했지만 거기 분양받으신 분들이 다 투자자였으면 지금처럼 물건이 이렇게 적을 수가 없어요. 그때도 전매 제한이 짧다는 점에서 계약에 있어서는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지만 다들 실거주 관점에서 계약들을 하셨어요. 어떤 투자자들이 청약 경쟁률 2대1도 안 나오는 단지를 무작정 계약을 해서 청약 완판을 시키겠어요. 투자자들은 보통의 동호수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청약통장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투자가 정말 많이 들어가는 지역은 청약 경쟁률이 높은 대비해서 계약률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아무튼 그래서 이미 오래전부터 양주 지역은 실수요자 시장으로 개편이 되고 난 상황에서 그 이후에 지에렐리움이 나왔고요. 아무래도 바로 옆에 분양가 상한제 단지인 회천중앙역 로제비앙이나 그 이후에 나올 파라곤에 대비해서는 분양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그런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청약 미달이 나고 나서 본 게임이 시작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지금 저는 파라곤 분양이 앞으로는 좀 괜찮은 분위기로 흘러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영상을 보시기 전에 회천중앙역 파라곤 선착순 동호수 지정 예약을 하는 게 고정 댓글에 제가 남겨놨거든요.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부동산하고 민달팽이님하고 같이 가장 우선적으로 좋은 동호수를 선점해 드릴 예정이니까 선착순 동호수 예약 미리 남겨주시고요. 제가 이거 약속 받았거든요. 아직 청약 기간이긴 하지만 선착순까지 해서 저희가 여기 잘 되게 만들 거고요. 또 그만큼 저희 부동산에도 혜택이 있으니까 아마 저희와 함께 하시면 가장 좋은 동호수를 선점하실 수 있을 거고요. 또 MGM 혜택이나 뭐 이런 건 덤으로 받으시면 되는 거고요. 앞으로도 종종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파라곤 분양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상을 해볼게요. 사실 회천중앙역 파라곤이 입지를 놓고 보면 회천중앙역 부근에선 상당히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 단지거든요. 세대수도 로제비앙보다는 많은 845세대고요. 또 중심상업지역 접근성이 좋은 단지라서 생활 편의도 좋아서 사람들이 살기에 편리한 주거생활에 맞는 단지예요. 그래서 뭐 다들 입지도 알고 계시고 평면도도 보셨을 테니까 회천중앙역 파라곤이 괜찮은 단지라는 것쯤은 많은 분들이 이해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여기 계약 조건이 정말 다른 지역에서는 좀처럼 쉽게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좋은 조건이에요. 계약금 5%에 500만원만 납부를 하면 입주까지 추가로 내셔야 될 돈이 없어요. 확장비하고 옵션비 계약금은 따로 내시긴 하셔야 되고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여기 계약 조건만 보고서 이 파라곤이 괜찮다는 건 아니고요. 여기 입지나 분양가나 평면 같은 거 다 고려해 봤었을 때 꽤 괜찮은 단지인데 거기다 계약 조건도 좋다는 점에서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덕계역 한신도유 계약금이 500만원으로 조건이 완화됐었을 때 한 번도 한신도유 좋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단순히 분양권 전매 가능하고 계약금 좀 적다고 해서 그냥 무리해서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여기 무피나 마이너스 피로 던지는 상황이고요. 저희도 일을 해야 되니까 영상을 찍기는 했는데 저희가 올리는 아파트 다 좋은 건 아닌 건 아시죠? 제가 부동산이다 보니까 일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무언가를 설명드릴 땐 또 거짓으로 설명을 잘 못 드리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영상 보실 때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저희 영상 봐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아파트 올리는 거 무조건 다 좋다고 올리는 거 아닙니다. 아무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에서 그것도 역세권에 입지해서 3면 발코니 확장 구조로 평면도 잘 나왔는데 나중에 되돌아보게 되면 그때 정말 그렇게까지 부담 없이 분양을 해줬어? 라는 말이 나올 정도예요. 그리고 앞으로 옥정 신도시에 대방 5차 나오는데요. 솔직히 거기 옥정에서는 대장단지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분양하는데 여기처럼 계약금 500이나 아니면 뭐 중도금 무이자 조건이 나오거나 옵션 할인이나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대방도 지금 분양 일정을 내년 3월로 연기했잖아요. 그리고 대방건설은 제가 좀 스타일을 잘 알거든요. 옥정 대방 1차, 2차, 3차 분양하는 거 다 봤었고요. 의정부 고산지구에서도 대방 노블랜드 당시에 미분양이 정말 심했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조직 분양도 안 했어요. 그냥 직영으로 데스크해서 올 사람 오고 할 사람 해라. 이런 방식으로 그냥 천천히 다 팔았거든요. 대방건설 같은 경우는 정말로 회사가 현금이 많은 걸로 유명한 회사예요. 그래서 보통의 시행사들처럼 PF 대출을 많이 받아서 어려움을 겪는 일반적인 건설사들과는 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안 팔린다고 해도 급하게 막 조건 완화하거나 이런 경우가 잘 없거든요. 근데 또 대방 자존심에 그 옥정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서 분양을 하면서 분양도 또 미루고 있는 와중에 여기를 계약 조건까지 바꿔가면서 분양이 나오기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대방에서는 미분양이 아무리 심했어도 그때 당시에도 혜택 주는 게 에어컨 옵션 해준 거 말고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지켜봤었을 때 파라곤에서 제공하는 이런 조건들은 정말 특별한 혜택이 맞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게 주변에 미분양 단지들이 좀 나와서 그렇지 나중에 가서 시장 좀 좋아지면 와 그때 정말 조건 좋았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주변에 막 덕계역 한신더유나 에피트 같은 막 장기 미분양이 나면서 극약 처방을 해야만 분양할 수 있는 단지들이면 제가 좀 이해를 하는데 이거 솔직히 이렇게까지 안 해줘도 완파는 안 되겠냐고요. 그리고 청약 경쟁률만 놓고서 청약이 적게 들어갔다고 해서 파라곤이 안 좋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냥 딱 봐도 여기 좀 답이 나오는 단지예요. 최근에 덕계역 GLL리움이 청약에서 미달이 났고 계약률까지 떨어지면서 지금은 선착순 동호수 지정 계약을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영향을 많이 줬어요. 그런데 한번 보시면 GLL리움이 이렇게 계약률이 낮았던 데는 사실 파라곤이나 로제비앙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분양가가 로제비앙과 대비해서 7천만원 가까이 높고 상품성 관련해서 문제도 있었지만 파라곤의 분양이 나온다는 걸 보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청약 직전부터 저는 완판이 청약에서는 좀 어렵다는 걸 알고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 주변의 분양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좋지 못한 상황인데다가 10월 15일날 정부 대책이 또 나오니까 심리적으로 좀 위축이 된 상황에서 청약이 나와버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을 겪게 된 케이스예요. 이번에 파라곤 청약과 관련해서 눈치 보는 분들도 많았었고요. 저도 사실 여기 청약 경쟁률이 높지는 않을 거라고 봤었기 때문에 저희 관시공획 등록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셨지만 저희가 청약자에게 혜택 관련해서는 많이 얘기를 드렸어도 청약을 꼭 하라고 강하게 말씀드리거나 이러지는 않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쟁률이 낮아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미 높지 않게 나올 걸로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본 게임이고 저는 완판하는 데까지 크게 어렵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사람들은 현재 기준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는 여기 청약하신 분들 정말 용기 있는 결정 잘 하셨다고 생각하는 게 이분들 청약통장하고 로얄동호수하고 바꾸신 거예요. 내가 아파트를 분양받는 큰 결정을 하는데 청약통장 아껴서 뭐 하겠어요. 만약에 청약통장 안 쓰고 비인기동에 저층할래? 아니면 청약통장 쓰고 그냥 로얄동호수에 가장 고층 받을래?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당연히 청약통장 쓸 것 같거든요. 원래는 청약통장을 쓰더라도 동호수는 무작위로 정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는 않는데 여기는 청약자한테 우선 혜택을 주잖아요. 그리고 1순위 자격 같은 경우는 청약 가입기간 12개월이면 바로 되는 거고요. 공공택지에서 청약 경쟁이 치열한 곳은 어차피 무주택자의 가점 높지 않으면 당첨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분양받을 거라면 청약하신 분들이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동호수 배치 보면 확실히 선호동이 있거든요. 104동하고 103동의 1, 2라인은 하천뷰가 나와요. 그래서 이쪽을 많이들 선호하실 것 같은데
제가 회천중앙역 로제비앙 단지 배치도하고 파라곤의 단지 배치도를 한번 합쳐봤어요. 잘 보시면 101, 102, 103동과 회천 로제비앙 사이에 단지 간격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동간거리도 확보돼서 일조량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7위 타입은 108동에 딱 2개 라인밖에 없기는 하지만 지하철역이 가까운 곳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차량에서도 보셨다시피 인기가 많아서 완판이 될 건 같고요. 84A하고 84B 타입 중에는 차량에서도 보시면 84B가 조금 더 선호도가 높은 상황이라서 84B가 조금 먼저 나갈 거라고 예상이 돼요. 일단 분양가 상한제라서 이보다 저렴하게 앞으로 나올 수는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안전마진도 있다고 봐야 되고요. 솔직히 입지만 보면 역세권을 가장 쳐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천중앙역 파라곤이 입지적으로는 로제비앙보다는 좀 더 좋은 편이고요. 연식도 28년 입주라서 더 신축이기 때문에 분양가에서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만큼 시세도 나중에 차이가 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이 좀 어지러워서 이렇게 좀 낮은 청약 경쟁률을 본 것 뿐이지 양주 전체에서 가장 먼저 분양이 될 만한 단지 하나를 뽑자면 지금 회천중앙역 파라곤이에요. 의정부까지 넓혀봐도요. 지난번에 분양했던 탑석 푸르지오나 훨씬 전에 분양했었던 나리백시티 롯데캐슬보다도 여기가 위치나 분양가, 평면 같은 거 다 놓고 봤었을 때 분양이 잘 될 만하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선착순 관심 있는 분들은 예약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저희 파라곤 타입별로 영상 촬영해주신 민날팽이님께서 선착순 동호수 지정 많이 도와드릴 거니까 잘해주실 거예요. 그렇다고 또 예전처럼 분양권 그냥 막 샀다가 팔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이제는 대출 관련 문제도 있고요. 여기는 분양권 전매 제한 3년이라서 등기도 반드시 쳐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고려해서 등기 후에 매매 이외에는 어렵다는 거 알고는 계시고요. 실거주 하실 분들 위주로 좋은 동호수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솔직히 대출 규제나 다주택 규제 없으면 최당 500만원씩 넣고 여러 채 사고 싶은데요. 여러 가지 규제 사항들이 있고 잔금을 다 치를 수도 없고 취득세 중과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겠죠. 그래서 못 사는 부분도 있지만 28년 2월까지 수도권 전체 공급이 적고 분양가도 올라가는 게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실거주자분들은 좋은 동호수 분양 받으시면 손해보실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서울 전체를 다 묶었잖아요. 노도강까지 다 묶었잖아요. 그동안 이거 규제로 집값 못 잡는 거 예전에 다들 눈으로 보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수요 억제책만 가지고 누를 수 있는 시간은 그리 길지는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풍선 효과가 또 나올 수밖에 없고 양주 지역도 운기가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나오는 회천지구 분양가는 뭐 당연히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그 이유는 이전 영상에서도 많이 설명을 했었고요. 제가 뭐 굳이 다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잖아요. 뉴스에서도 앞으로 분양가 올라간다는 거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떨어지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분양을 받을 땐 단순히 분양가만 놓고 아파트를 선택하기보다는 입지가 좋으면서 분양가도 합리적인 단지를 잘 찾아서 선택하는 게 분양을 잘 받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지금 파라곤이 시기적으로 참 어려운 상황에서 분양을 시작하다 보니까 이 정도 조건까지 나오게 된 건데요. 저는 솔직히 내부적으로 왜 이렇게 급하게 분양이 나왔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그때 분양이 나왔었을 때 뭐하러 이렇게 급하게 분양을 하지? 몇 개월만 지나면 분양 시장 상황이 좀 나아질 텐데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또 파라곤이 그래도 나오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나올지 궁금은 했었는데요. 보니까 유니트도 잘 나왔고 또 이런저런 조건들도 아주 좋은 조건을 잘 맞춰주다 보니까 수요자 입장에선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절대 일반적인 시장 상황에서는 이렇게까지는 안 나왔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2차 계약금은 시행사에서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는 것이다 보니까 신용대출로 잡히지도 않아서 신용대출로 만약에 잡혀서 중도금 대출 안 나올까봐 걱정하진 않으셔도 되고요. 아무튼 이렇게 청약 경쟁률이 적게 나온 부분과 그와 관련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진솔하게 이야기를 드려봤어요. 사실 정부 규제도 있고 주변 미분양들도 있기 때문에 청약에서 불필요하게 분위기를 많이 탔던 부분도 있어서 좀 안타깝고요. 그래서 저희도 상담을 드려보면 사람들이 하고 싶어도 청약은 미달날 거라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냥 선착순 때 하시겠다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근데 저는 분양이 잘 되기 위해서는 청약 경쟁률이 물론 높게 나오면 좋기는 하겠지만 1순위 청약을 넣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8학원의 분양 관련해서 분위기나 관련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관련 소식들 저희 채널에서 영상 다루도록 하겠습니다.